존경하는 80만 부천 시민 여러분,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이학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 1동, 상 2동, 상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건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절 질문에 앞서서 우리 상동 홈플러스 관련 기부 체납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영익 시장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서 철회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서면 시정 질문으로 부천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부실 관리 실태를 상세하게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는 구체적인 시정 계획 없이 원론적인 답변서만 제출했습니다. 결국 부천시가 기금 관리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기금 관리 책임자입니다. 기금은 부천시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종잣돈이 절대 아닙니다. 부천시가 임의로 명칭을 바꾸어 운용 중인 부천시 성평등기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 양성평등기금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지방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성평등은 헌법 제36조 1항에서 정한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뜻합니다. 양성평등은 선천적인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남녀 모두의 건전한 가정생활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부천시가 아닌 일부 특정 단체의 입맛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수많은 우리 공직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었을까요? 지방 양성평등기금은 경력 단절 여성이나 성폭행 피해자 지원, 비혼모 지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일부 특정 단체의 특정 이념을 추종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헌법과 상위법이 개정되면 특정 이념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정되진 않았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기금 조성 목적에 대한 무지와 무능한 관리 체계로 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으로 기금은 목적에 반하여 사용되고 일부 단체의 입맛에 맞게 사용되는 그들만의 종잣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천시 성평등기금을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는 목적과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은 지금의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는 법명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였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위헌 소지와 제3의 성별 문제로 인하여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은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지자체는 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이념을 위해 예산 지원을 하려면 상위법 개정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평등에 관한 사항은 110만 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할 정도로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한 혼란이 가득한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부천시는 법적 기준에 부합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헌법과 상위법을 위배하여 예산을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전례 없는 예산난으로 장애인 일자리부터 공공근로, 임산부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액은 2023년 대비 14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2024년보다 220% 증액할 예정이며 단체별 최대 지원금도 대폭 증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인 40억 원을 조성하려면 아직도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금 출연금은 그대로인데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액만 2배를 넘게 늘렸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오히려 적자가 됩니다. 이게 합당한 정책적 판단입니까? 기금 지출액을 늘린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천시 성평등기금의 공모사업은 사업의 선정 방식과 심사 기준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적, 정성적 기준에 따라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평가 항목이 있어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심사 기준 중 목적 적합성은 사업이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이 부합하는지, 내용 적정성은 지역 사회와 주민에게 필요한지, 차별성, 특별성은 지역 특성에 맞춘 아이디어와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 성평등기금 공모 사업의 평가표는 점수 배점 기준을 포괄적으로 서술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심사위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채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정된 사업은 심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업이 대거 포함되었고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개념을 부정하고 이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와 양성평등기본법을 반대하는 강사를 초빙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천시는 계획서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업계획서와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천시는 부천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특정 이념에 편향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무책임하게 사업을 관리하여 기금 운용, 관리에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 요구하겠습니다. 부천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관리 체계를 심도 있게 다시 점검하시고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는 지방 양성평등기금 집행기관으로서 못다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지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